RX-78 건담은 기동사 건담의 쥐어기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리얼 로봇의 효시이자 이후 나온 리얼 SF물의 토대를 만든 기체이기도 하지요. 건담은 처음에는 스폰서의 요청을 따른 스타워즈 품을 탄 SF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만의 드라마를 넣기 시작했고 그 드라마에 이끌린 사람들이 건담을 성장시켰죠. 이후 건담은 세계로 뻗어나가 나중엔 헐리우드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레디 플레이어 1에서 퍼스트 건담이 등장하는 장면은 건담이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이번엔 퍼스트 건담에 얽힌 제작 비화, 건담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작품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모든 설정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설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지요. 하지만 이 작품은 좀 특이한데요. 토미노 감독과 썰라이즈의 스태프들은 리얼한 이야기를 그린 사람들이고 정작 그 설정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우선 건담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토미노 감독이지만 감독 혼자서만 만든 건 아닙니다. 토미노 감독의 원안을 미려한 이야기로 다듬은 호시야마 히로유키, 설정 몇 줄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디자인한 야스히코 요시카즈, 그리고 스폰서 세계관을 동시에 만족시킨 오카라와 쿠니오 등 여러 사람들의 토론과 협력이 건담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제작진이 아닌 사람들도 건담의 탄생에 참여했던 겁니다. 즉 RX-78의 아버지는 여러 사람이란 거죠. 애초에 이 RX란 형식 번호 자체가 제작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건담을 통해 업계에 거물이 된 코마키 마사노부죠. 코마키 씨는 학생 시절 새로 창간되는 매니픽이라는 잡지에 편집장으로 스카웃되는데요. 이후 이 잡지는 오후부터 애니맥이라는 잡지로 리뉴얼되는데 이때 예산도 없고 별로 기대도 못 받고 스폰서도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클로버가 한계인 건담을 밀어준 것이 바로 이 잡지였어요. 이 잡지는 6호에서 기동사 건담을 호화 특집으로 다뤄졌는데 이 잡지가 발행된 8월 달엔 다른 잡지들이 건담을 다루지 않아서 마니아를 중심으로 3만 부란 대박을 치게 되고 이후부터 이 잡지는 건담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마니픽의 피는 못 속이는 것인지 애니맥이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건담의 만약한 부분이었는데 RX는 이때 만들어진 형식이죠. RX는 로봇 애니메이션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정의의 로봇, 절대적인 로봇에서 벗어나서 양산병기로서의 제품 번호가 붙은 건 건담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걸 설정한 것이 바로 코마키 씨입니다. 즉 제작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건담의 가치를 알아보고 건담을 알려서 건담 붐을 만든 사람 중 하나인 코마키 씨가 리얼리티를 중시한 설정 등의 특집 기획을 만들면서 이 기획의 일환으로 토미노 감독에게 역으로 제안한 것이죠. 물론 이건 코마키 씨가 마구잡이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취재 과정에서 얻어낸 미사용 대본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죠. C65라 불리는 삭제 컷에는 브라이트가 건담을 건다 X-78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개발자가 건다 X-78을 줄여서 건담이라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마키 씨는 지구 연방운이 로봇 병기를 독자적으로 연구한다면 지온이 사용하는 형식 번호인 MS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로봇형 시작 기동 병기 제조 연도는 우주세기 78년이므로 RX-78이라는 설정을 만들었죠. 참고로 78은 선행 방영 시기인 1978년을 말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작 제작진은 그거야말로 우연이라고 하네요. 하기사 건담의 정식 방영일은 1979년이었으니까요. 이는 나중에 이후 건담 시리즈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온 로봇 SF에도 영향을 끼친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이렇게 건담 세계 창조에 공헌한 코마키 씨는 이후에 애니메이션 신세기 선언도 주관 및 참여하며 인터넷 없던 시절 엄청난 인파가 신주쿠에 몰리게 된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그때 잡지의 힘은 그만큼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건담의 창조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나가노 마모루시였죠. 또한 미노프스키 입자도 마찬가지죠. 이 입자는 원래는 전파 방해를 위한 입자로 설정되었지만 설정이 추가되면서 리얼하지 않은 요소를 설명한 데 쓰입니다. 한 예로 사실적인 설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베이스가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미노프스키 입자 덕분이라는 설정을 넣어서 말이 되게 한 거죠. 이후 빔사벨의 모양대로 입자가 퍼져서 빔이 퍼지지 않고 갇힌다는 설정이 추가되는 등 건담의 황당무계한 요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 미노프스키 입자를 만든 사람은 일본 SF 서버컬처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마츠다키 켄치 씨입니다. 그는 우주오람 야마토 때부터 SF 설정을 만들고 함선을 디자인한 사람으로 무적철인 타이탄3를 기점으로 썰라이즈에 입사하여 토미노 감독과 인연을 맺은 후 건담의 SF적인 설정을 고안하게 되지요. 그는 미노프스키 입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콜로니, 솔라 시스템 등의 설정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81년도에 건담 센츄리라는 책을 내는데요. 그 계기는 역시 건담을 밀어주던 잡지인 월간 아웃의 편집장 다이토쿠 테츠오시였다고 하죠. 다만 스폰서는 리얼한 요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폰서인 클로버에게 건담이라는 로봇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죠. 왜냐하면 장난감치곤 무장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봇들은 무장이 정말 많았어요. 컴배틀러 V, 볼테스 5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로봇들은 온몸이 화약고거나 타이탄 3처럼 해머니, 부채니 온갖 것을 다 휘두르죠. 하다못해 로켓펀치라도 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 거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건담은 로켓펀치 하나 없었으며 기존 쇼프 로봇들의 은으로 도금된 무장이 들어있던 반면 건담의 빔사벨은 그냥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스폰서인 완구회사 클로버는 고가의 완구인 건담 합체 세트 및 DX 건담 합체 세트에 원작에는 없던 도금된 무기, 미사일, 로켓펀치를 넣고 이를 작품에 넣을 것을 요청합니다. 리얼한 요소를 만들고 싶었던 제작진과 팬들, 완구를 만들고 싶었던 스폰서 간의 괴리는 이 작품에 황당한 요소를 만드는데도 일조했는데요. 건담이 부분 사출되어 합체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스폰서의 요청으로 완구적인 기믹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로 토미노 감독은 이런 요소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장판이 제작되고 토미노 감독은 이를 리얼 로봇의 노선으로 재편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황당무계한 것은 다 잘라냈는데 이때 건담 해머와 G파이터도 정리해골 당하게 되죠. 이후 그 장판에서 G파이터는 코어 부스터로 대체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외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바로 G파이터의 파일럿인 세일러였죠. TV판을 잘 보면 세일러와 아무로가 연인 관계임을 묘사하는 토미노식 연출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건담과 G파이터의 합동작전은 두 사람의 사랑의 진전을 보여주는 일종의 연출이었죠. 하지만 그 장판에서 세일러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정리되는 바람에 연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재미가 줄어버렸습니다. 저는 세일러 대신해서 오퍼레이터가 된 프라우의 신이 날아간 게 아쉽지만요. 퍼스트 건담의 프라모델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냥 생으로 정리한 대본만 20분 분량인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아주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건담의 프레임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건담의 세미 모노코크 프레임, 그리고 건담 마크2의 무버블 프레임이죠. 무버블 프레임을 만든 사람은 건담 팬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작가인 나가노 마모루가 고안한 것인데요. 앞에서 코마키 씨나 마츠사키 씨가 작품의 설정을 만들었다면 나가노 씨는 건프의 합리성을 만든 SF 팬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품의 결합체인 건담이 모노코크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건담의 특징은 정교한 움직임인데 이런 프레임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모든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새로운 개념인 무버블 프레임을 고안한 겁니다. 초창기에 건프라는 사실 허벅지 관절이 고정돼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만화와는 달리 실제 플라스틱 모델은 장갑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가노 씨는 모든 장갑을 분할한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건프라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게 건담 팬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한 예로 MG2.0은 내부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이게 세미 모노코크 프레임이 아니라 무버블 프레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물리법칙이 작용하는 현실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무버블 프레임이 옳은데 이쪽이 설정이 아니니 말이 나온 거죠. 또한 디자인도 말이 나왔습니다. 가도 켜지메 씨가 프라모델로 재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입체화인데요. 한마디로 2D를 3D로 그대로 끌어내는 것은 무리니 설정이 무너지더라도 재부모를 하는데 중점을 뒀는데 그 바람에 초기 MG는 곡선은 다 사라지고 직선 중심으로 디자인되었죠.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건 진정한 퍼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MG 2.0이 나오니까 원작의 디자인이 이상하단 말이 나온 거예요. 원작 디자인은 모형화가 힘들고 그렇다고 현실을 감안해 손대면 팬들의 난상 토론이 벌어지죠. 그래서 퍼스트 건담의 팬들은 꽤 갈립니다. MG 2.0 같이 원작을 재현한 기체를 선호하는 사람, 3.0 같이 곡선이 아닌 직선 형태의 기체를 선호하는 사람, PG 얼리시드처럼 극한까지 분할된 기체를 선호하는 사람, 아니면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해석한 GTO 버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다른 건담류에선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제타 건담의 경우 버크와 2.0 간의 선호도 차이는 있어도 퍼스트 건담처럼 다른 한쪽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야말로 붕당의 극치입니다. 물론 무버블 프레임은 지금의 건담을 만든 혁신이었고 사람같이 움직이는 건프라가 태어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얼 로봇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장통이기도 하고요. 우주세계를 풍부하게 만든 것은 건담의 각종 설정이죠. 하지만 이 설정은 제작진만이 아니라 건담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이 설정은 로봇과 SF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 MSV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게 되지요. 건담이 성장하는 드라마라는 이름이 붙은 계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기체만이 아니라 작품에도 녹아들어가 있지요. 건담이 강했던 이유는
기체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후반엔 건담 이상의 기체가 줄이어 나왔으니 기체만 강했다면 후반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었겠죠. 그럼 건담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모로레이도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건담의 화력과 장갑에만 의존하던 소녀는 온갖 기질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엔 정신적 성장을 이루며 사람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강력한 병기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체. 이는 작품, 설정, 완구 등 모든 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건담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건담은 불행을 낳은 기체이기도 하죠. 기계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소녀는 원래대로라면 공학자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는 건담을 탔기 때문에 이후 권력자에게 배척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다 결국 산화했으며 이후 연방은 건담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노이드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없애기 위해 만든 건담을 또 다른 전쟁의 불씨로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또 건담을 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건담은 반항의 상징임과 동시에 압제의 상징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